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대출 카드론도 이제 저금리 대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공문이 나왔고요. 31일부터 이제 접수 받기 때문에 오늘 내일에서 이 저금리 대안대출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공문 그대로 보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 내일은요 이 준비서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꼭 방송 보셔야 돼요.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8월 28일이죠. 공문 나왔어요.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도 인한 자영업자의 이제 금리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특징이 이제는 가계 신용대출도 이제 대안대출이 된다는 거죠. 자, 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 최대 2천만원 한도로 해서, 근데 사업용도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입니다. 요거 좀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천만원 한도로 해서 여러분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7% 이상짜리가 이제 7% 이하로 이제는 바꿔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 쭉 봅니다. 자,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는 8월 31일부터 되어 있죠.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 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계 신용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여기 뭐예요? 여전사가 카드사랑 캐피탈사, 자,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여,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했던 이 가계 신용대출, 요게 이제 저금리로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게 되느냐? 가계 신용대출 중에서 어떤 게 되느냐?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카드사 된다는 거. 아마 여기서 많이 대안대출 하실 거예요. 그죠? 이 가계 신용대출 된다는 거. 자, 작년 9월 30일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워낙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3월 13일부터는 조금 그 대상자를 넓혔죠.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8월 24일까지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19,000건이, 이게 금액으로 보면 1조 원이에요.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부의 발표고요. 평균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신 분들이 금리가 10.3% 수준이었대요. 그럼 이게 5.5% 이하로 바뀌었으니 연간 5%포인트 정도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품이, 정부가 나왔던 이게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짜리를 5%로 바꿔주면 5%포인트 정도 이자가 낮아지는 거죠. 그 금액이 어딥니까, 솔직히.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부담이 뭐였어요? 사업자만 됐었는데 이번에 뭐가 된다? 이제 개인 신용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했던 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 신용 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쭉 가볼게요. 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 신용 대출은, 이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 사행성 업종 안 되고요. 유흥업종 안 되고,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등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최초 취급 시점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자, 뭐예요? 이때 받았던 대출이에요. 이때 이 기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5월 31일까지 받았던 대출만 가능하고요. 대안 신청 시점의 금리가 또 7% 이상짜리여야 돼요. 7% 이상 금리.
요때 받았던 대출 중에서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이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런가요? 자, 그리고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해봅니다. 정리해봐요. 자, 개인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았던 게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2022년 5월 31일까지 요때 받았던 대출 중에서 7% 이상이어야 되고, 신용대출과 카드론도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사업자 대출만 됐었다가 이번에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론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다. 그런데 그 금액은 무제한은 아니라 최대 2천만 원까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가 대안대상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2천만 원까지 대안대출을 해주는데 그 개인 대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그런데 이게 사업자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좀 이따 나와요.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안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사업용도 지출 금액만큼만 대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에 그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최대 1억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1억 원 안에 개인 신용 대출도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따라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안한 개인 사업자는 이번에 나온 가계신용 대출을 추가로 대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한도 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싼 이자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한도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개인 신용 대출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1억 원의 한도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에서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이미 대안 프로그램을 썼어. 근데 이게 5천만 원만 전환이 된 거야. 그럼 뭐야? 5천만 원 남아있잖아요. 이 5천만 원 남아있으니까 개인 신용 대출, 이게 2천만 원 한도까지는 바꿔준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왜 2천만 원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2022년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고금리 이상 가계신용대출이 2천만 원 이하 대출이 거의 86%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개인 가계대출이라든지 카드론을 받더니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정도를 많이 빌리셨다더라. 그게 한 86% 되니까 그래서 한 2천만 원으로 지금 한도를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대안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아니, 이 개인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는지 아니면은 뭐 먹는데 썼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어떻게 발라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요, 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래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 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안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깐깐하게 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일일이 너 이거 사업자 대출, 개인 신용 대출 받아서 이거 어떻게 사업용도로 썼어? 이거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 사업용 지출 금액을 어떻게 내가 인정받느냐? 자, 보세요.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이거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이제 과세 사업자들이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이제 면세 사업자들이죠. 한마디로 부가세 신고서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통해 거기에 나오는 매입 금액, 이 매입 금액을 지출로 쓴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편 굉장히 심플하죠, 이런 거는. 그죠? 내가 부가세 신고했을 때 매입 금액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용도로 썼다고 이제 봐줘서 이 금액만큼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
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로 통해 확인되는 소득 지급 금액. 이게 뭐야? 월급 준 거.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그 원천징수 한 거 있잖아요. 이 소득을 지급해 준 거, 월급 준 거.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 또 하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상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세 냈잖아요. 사업하면서 임차료 냈던 거. 그 금액도 이제는 뭐예요? 사업 용도 지출 금액에 포함한다는 거야. 이거를 뭐예요? 합산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심플하죠. 제가 걱정했던 게 이거였어요.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이거 어떻게 증빙하냐 이거예요. 이걸 사업용으로 썼다는 걸 어떻게 증빙하냐. 근데 굉장히 여기 공문에 써져 있듯이 입증 부담을 이제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그죠?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 줬어요. 이 서류만 내래.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소득금액 지급,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임차료인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나오는 임차료. 요거를 내면은 이제는 여러분께서 사업용도 지출 금액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최대 2천만 원까지는 뭐예요? 고금리가 저금리로 내려가는 거고 하셔야 됩니다. 귀찮지만은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10%래요, 지금. 이게 5%로 낮아지는 거예요. 5%대로. 그렇잖아요. 최대 5.5%니까. 그럼 여러분 10% 이상 금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딥니까? 예. 엄청난 사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안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안과 마찬가지로 저금리로.kr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어떻게 가는지.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보세요. 신청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어디입니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업,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자,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여기 토스 빼고 이 은행,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 제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 서류는요, 내일 제가 또 한번 방송할 겁니다. 어차피 31일부터 접수받기 때문에 내일 이제 말씀드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이 서류 제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영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라 이런 얘기겠고요. 자,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통해서 보유 중인 대출이 있어요. 그죠? 이거 5년 만기였거든요. 이게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더 길게 늘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 잘 나왔어요. 칭찬할 때는 칭찬합니다. 저는 뭐 정치색 없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럽니다. 이거 저금리로는요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뭐 고금리를 저금리로 완전 다운시켜 주죠. 그 다음 만기도 10년짜리로 바꿔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나왔다. 이거는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칭찬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은 진짜 잘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칭찬 많이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그러면 저금리로 이 사이트 어떻게 방문하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소자공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소자공 어떻게 하죠?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면 소자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그 메인 화면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저금리로 이렇게 돼 있죠. 소상공인 대안 프로그램 요거 돼 있어요. 모바일도 나옵니다. 모바일은 여기에 가보면 지원금 바로 가기 사이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쭉 나오니까 로그인 해야 되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간에 이 메인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저금리로 클릭하시면 바로 가요. 이렇게 나오죠. 요게 저금리로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신청하시면 되고, 아직 지금 개인 신용에 대해서 얘가 지금 적용이 안 됐어요. 31일부터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알고 계시라. 여기서 이제 정보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이트 가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로 링크 달아드린 거거든요. 정확하게 가시라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위해서. 요즘 해킹 너무 많잖아요. 예? 뭐 요즘에 뭐 낚여갖고 말이야 3억 얼마 날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 클릭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기 소자공 카페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링크 달아드린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다른 링크,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링크는 가지 마십시오.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광고하느라고 막 게시판에다가 무슨 막 이상한 글 남기시더라고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딱 메인 화면에 나오는 것만 보세요. 이거는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금리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정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 뺏지 않습니다. 시간 뺏지 않으니까 정보는 딱 여기까지예요.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보시고,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우리 구독자 분들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빠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제가 예고했던 대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죠? 사실 이게 5월 달에 발표가 됐었어요. 그 하반기에,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 개인 신용대출도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8, 9월 달 안에는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이제 8, 9월 달, 8월 31일이면 거의 이제 9월이죠. 아무튼 간에 들어가요, 이번에. 그래서 2천만 원 한도, 그것도 예상을 했었죠.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여러분의 개인 신용대출을 이제 저리로 바꿔주는 거고, 아마 상당한 이자 경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활용하셔야 돼요. 카드론도 되니까 여러분 카드론 대안하십시오. 개인 카드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입증 서류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는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 막 정말로 뭐 사업자로 어떻게 썼네 졌네 막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요. 딱 아까 얘기했던 서류만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 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이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내일은 이제는 그 서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서류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일은 이제는 서류를 좀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들 힘내시고요.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고요. 잘 될 겁니다. 저도 오늘 또 공문 기다렸어요. 사실 여러분께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용을 전달한 것보다 우리가 오늘 봤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팩트 중심이죠. 공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이 제일 확실합니다. 딴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공문이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공문을 보면서 이제는 설명해 드렸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정확한 정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오늘도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공문 기다리면서 이거 언제 나오나 그러고 있었고, 아침에 막 또 방송 가느라고, 라디오 방송 출연하고 또 녹화 방송 가느라고 부랴부랴 또 이렇게 여의도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